빛을 이용해 사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광학현미경, 전자빔을 이용한 전자현미경, 그리고 이젠 원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원자현미경까지 현미경은 끊임없이 진화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원자현미경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The Park instrument off the ground and running very quickly, and all of the components that you need to do the experiments are there. 놀라운 기술력 뒤엔 스탠퍼드 응용물리학 박사 출신인 박상일 대표가 있습니다. 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AA를 받았는데 그런 사례가 저희가 최초랍니다. 원자현미경으로 글로벌 나노 시장을 정복하고 있는 파크 시스템스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강소기업이 힘이다를 진행하게 된 YTN 앵커 박석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선도할 우리의 강소기업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이 사과 보이시죠? 이 사과가 지구 크기의 1억 분의 1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과의 1억 분의 1 크기가 바로 원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볼 수 있는 원자현미경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우리의 강소기업, 첨단 나노 계측기기의 신화, 파크 시스템스의 여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물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수천 년 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수십 수백 배 확대해 볼 수 있는 광학현미경에서 지금은 10억 분의 1m, 머리카락 굵기 10만 분의 1 크기인 나노 세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원자현미경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첨단 반도체는 물론이고 신소재 개발이나 바이오 분야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AFM이라는 게 처음 제안된 것이 1986년도, 그 이후로 지금 대략 30년 정도 흘렀는데 이 나노 시대가 도래한 것이 그 AFM의 발견에 기초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FM도 좀 더 기술 개발이 훨씬 더 잘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원자현미경으로 DNA 구조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작은 것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 세계는 누가 더 작고 효율적인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나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노 세계의 승자가 앞으로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원자현미경은 점점 더 섬세해지고 초소형화되고 있는 반도체의 상세한 이미지뿐 아니라 입체적인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과거의 전자현미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현미경의 계측 장비보다는 빠른 속도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을 스캐닝을 통해 가지고 계측을 통해서 이것이 빨리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현재 나노 입장에서, 나노 계측 장비 입장에서 아마 큰 기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파크 시스템스의 원자현미경은 글로벌 기업인 IBM과 미국 하버드 대학, 스탠퍼드 대학,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파크 시스템스 원자현미경을 이용해 바이오 분야 연구를 하고 있는 말코 비스키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The Park NX10 instrument is easy to handle. It has a very accessible stage. Is having a really good, high-quality, low-noise piezo that results in very crisp images that are limited only by tip quality and sample quality. 이곳은 벨기에 류벤에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입니다. 아이맥은 바이오, 반도체 기술과 같은 나노 전자공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세계 최대 국제 연구기관으로 전 세계 유수의 170여 개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맥은 무려 2년의 심사 기간을 거쳐 최근 파크 시스템스의 원자현미경을 연구용으로 채택하고 더 나아가 기술 개발 협약식까지 맺었습니다. Well, as IMEC is developing like next generation technologies, typically 2 or 3 generations ahead of manufacturing, through collaboration with Park Systems, we can test out their capabilities on the most advanced devices that will be used in industry 4, 5, 6 years from now.
And so we intend to continue this collaboration with Park by also installing some of their newest systems. 이곳은 아이맥의 심장이라 불리는 클린룸입니다. 계측 장비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 장비들이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 여러 분야의 연구를 돕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파크 시스템스의 원자 현미경이 당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So for our work,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e quality of the surfaces, especially the topography, the roughness of the surface of a silicon wafer. And if you want to do this in the classical way, you have to cut your wafer in pieces and measure piece by piece. It takes a long time. And the Park system offers us the way to do this on the wafer without destroying the wafer and getting the data that we need for our work. 아이맥 연구원으로 있는 김태곤 박사가 아이맥을 통해 파크 시스템스의 기술력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조그만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아이맥 핵심인 클린룸에 와서 지금 설치가 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디딤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 현미경으로 보는 또 다른 세계. 머리카락을 원자 단위로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습이고요. 원숭이의 DNA는 복잡한 실 모양입니다. 제작진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사인펜으로 살짝 찍고 나서 원자 현미경으로 관찰해봤습니다.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원자 현미경으로 보면 거대한 액체 덩어리처럼 보이고 커다란 산처럼 불룩 솟아오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 현미경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걸까요? 원자 현미경은 과거 레코드판 바늘이 레코드판의 굴곡을 읽어 음악을 들려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존의 장비는 탐침이 시료를 두드려 측정을 해 시료의 손상이나 탐침의 마모가 있었는데 파크 시스템스는 비접촉 모드를 이용. 탐침과 시료 사이에 밀고 당기는 힘을 측정해 이미지를 얻어 시료의 손상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원자 현미경이랑 바늘과 같이 뾰족한 탐침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것과 같이 표면과 이 탐침 사이에 힘을 이용을 해서 표면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트루 non-contact이라고 하는 시료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표면을 측정할 수 있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스의 두 번째 기술력, 바로 왜곡 없이 시료의 정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원자 현미경은 시료를 측정하는 축들이 하나로 합쳐진 원통 모양의 튜브형인데 이는 시료를 측정할 때 튜브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미지의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 비해 파크 시스템스는 세계 최초로 수평축과 수직축을 분리하는 혁신적인 구조를 채택, 이미지 왜곡 없이 보다 더 정확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로 파크 시스템스는 2004년 장영실상, 2005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상을 수상했는데요. 일반 원자 현미경에 비해 파크 시스템스의 원자 현미경이 더 선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크 시스템스는 기존 원자 현미경에서 측정할 수 없었던 역피라미드 구조의 3D 입체 영상을 얻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자 현미경을 좌우로 기울여 양쪽 측면 각각의 이미지를 얻은 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합쳐 완벽한 3D 영상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으로 파크 시스템스는 나노 계측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원자 현미경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기판이나 표면에 빠르게 스캐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시 원위치로 자동화를 가거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파크 시스템이 그걸 지속적으로 이것을 개선을 많이 했고요. 비접촉에서도 초고해상도를 빨리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파크 시스템이 다른 데에 비해서 가장 독보적인 것이고요. 국내 유일, 세계 2위의 원자 현미경 제조 기업으로 세계 30여 개국 글로벌 기업과 연구소에 원자 현미경 수출.
파크 시스템스는 꾸준한 매출 증가로 세계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오, 이야. 아, 이게 원자 현미경인가?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상일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박성원 앵커님, 예.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네, 원자 현미경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 미 스탠퍼드 대학 응용물리학 박사 출신의 CEO 박상일 대표. 그가 처음 한국에서 원자 현미경 제조 기업을 만든다고 할 때 모두가 말렸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제2의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의논을 했더니 한국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안녕하세요. 파크 시스템스의 박상일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교수님이라고 또 제가 말이 헛나왔네요. 네. 왜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미국 스탠포드대 응용물리학 학자이시기도 하고 또 기업의 CEO이시기도 하거든요. 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었고, 저도 과학자였다가 기업인으로 변신한 그런 케이스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학자이실 때 아주 대단한 스승님을 모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시죠? 네, 그 켈빈 퀘이트 교수님이라고 예. 이 원자 현미경을 처음으로 발명하신 분입니다. 바로 작년에 예. 제2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카불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세계 최초 원자 현미경을 만든 퀘이트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한 박상일 대표. 그때 처음 원자 현미경 세계에 눈을 뜨게 됐는데요. 한 동양인 학생의 원자 현미경에 대한 열정은 스승을 감동시켰고, 그렇게 해서 박상일 대표는 퀘이트 교수에게서 원자 현미경을 배운 첫 번째 제자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명망 있는 교수님을 또 모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학위를 받고 나서 유수의 연구기관이나 대기업들의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다 물리치고 실리콘밸리에서 또 창업을 하셨다고요. 이미 있는 다른 학교의 교수나 기업의 연구원으로 가는 거는 선망하는 그런 잡이란 말이죠. 그런 잡을 굳이 내가 경쟁해서 그거를 뺏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충분히 해볼 만한 도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 말렸습니다. 부모님 물론이고 선배들 다들 말렸습니다. 아니, 사업을 아무나 하는 줄 아느냐. 그렇죠. 얼마든지 이 확실한 길이 보장돼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세계 최고의 원자 현미경을 만들겠다는 박상일 대표의 열정을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생산 단계, 그 첫 번째 시작이 차고에서 시작이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돈이 없으니까 단독 주택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큼지막한 차고를 작업장으로 쓰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한 차고에서 친구와 함께 원자 현미경을 만들기 시작한 박상일 대표. 천신만고 끝에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데 성공. 하버드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등의 원자 현미경을 공급했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아름아름 찾아서 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경쟁사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경쟁사들이 등장하니까 제품 성능은 저희 것만 못한데 홍보를 잘하더라고요. 광고도 잘 내고 전시회 가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부스도 차리고, 그러니까 기술을 잘 모르는 고객들은 현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저는 한국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때 상당히 고전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제품은 저희 PSI,
닥터팍이 만드는 원자미행이 훨씬 더 우수하다. 이게 알려지면서 상당히 또 회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하셨습니까? 97년에 매각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96년도 매출액이 한 1,400만 달러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97년도에 매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계기로 매각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미국에서 있는 게 좋을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예.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서 모국에서 활약도 하고 모국의 발전에도 기여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너무 늦기 전에 예. 제2의 창업을 하려면 너무 나이 들어서 하는 것보다 예. 만 40세 미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또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컸기 때문에 뭐 큰 미련 없이 팔았습니다. 1,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0억 원의 회사를 매각하고 고국인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한국에서 다시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 모두가 말렸습니다. 네, 그렇게 매각을 하고 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또 제안이 들어왔단 말이죠. 스카우트 제안이. 많은 제안을 뿌리치고 그래, 다시 또 창업을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한국에 돌아가서 제2의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아는 사람들 만나서 의논을 했더니 또 말리시는 거예요. 예. 그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 모든 게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고 합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한국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고생은 이제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학교로 오십시오. 예. 우리 학교에 곧 나노과학과를 만들 겁니다. 거기에 센터장으로 와달라.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나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일, 이 사회에 기여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좋겠다 예. 해가지고 일단 도전을 해보자. 예.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길이었는데 후회는 네. 없으셨습니까? 좀 저 나름대로 고민도 했는데 예. 우리나라에도 정말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그런 회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원자현미경만큼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에서 최고더라. 예.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야말로 정말 애국적인 행동이다. 예. 정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다. 포부 넘치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박상일 대표가 다시 원자 현미경을 개발한다는 소문이 주위에 전해지면서 경쟁사의 방해 공작이 시작됐는데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미국 비코 회사에서 저희 원자현미경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저희 핵심 부품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그럼 미국 제품을 지금 수입만 해서 팔란 얘기잖아. 그럴 순 없지.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네, 사장님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큰일이군. 그 당시에 저희 그 제품 매출의 100%가 이 비코사 제품 판매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단순한 대리점으로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우리 자체적인 원자현미경을 만들어서 전 세계 판매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건데,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제품이 한 1년 정도 있으면은 나올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걸 4개월로 당겨야 되고 또 그게 잘못된다면은 저희는 한 1년 정도는 매출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기적처럼 4개월 만에 제품 개발에 성공. 하지만 경쟁사의 방해 공작은 계속됐습니다. 사실 그 이번에 히타치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그 정전기 교육이 갑자기 높아졌다는 결과를 히타치에 통보받았습니다. 네? 왜 그러죠? 아무래도 경쟁사에서 저희들을 떨어뜨리려 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정전기 규격 스펙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그때가 2006년에 히타치 GST 멕시코 공장에서 경합이 붙었습니다. 처음에 없던 정전기 규격을 확 올린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게 한 거죠. 필요 이상으로. 저희가 막상 납품을 하고 나니까 그 규격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비코는 반도체 장비도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까다로운 정전기 규격을 문제없이 맞출 수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높여달라. 그렇게 사주를 한 것 같습니다. 파크 시스템스는 경쟁사의 여러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정전기를 막아주는 필름으로 위기를 돌파해 정전기 규격을 맞출 수 있었는데요. 오히려 경쟁사에서 규격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기술력과 제품의 성능, 그게 100%였고요. 비코의 장점은 사용자 숫자, 고객 숫자,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그리고 메이드 인 USA, 그런 게 우리 경쟁사의 강점이었죠. 그러고서 저희한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는 그렇게 좋은 성능이 나오는지. 그럼 우리가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는 XY 스캐너, G 스캐너를 분리해서 플랫한 스캔 시스템을 갖는다. 말만 듣고 쉽게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크 AF의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이상 너희 걸 쓸 수 없다. 할 수 없이 파크 AFM을 쓸 수밖에 없다. 최후 통첩을 줬고 결국은 저희 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둔 파크 시스템스. 지금은 해외 유명 연구소나 대학에서 먼저 찾는 원자 현미경이 되었습니다. Our lab is focused on nanomechanical testing services. Recently, we have acquired a PARC NX10 AFM. We acquired the system for its unique mechanical testing capabilities, like the pinpoint mechanical mapping, which adds a very unique perspective for our test lab services. PARC system is the leading candidate for the development of AFM tools. We have the NX20 here and it indeed lives up to its reputation. 이후 제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해외 전시회 참석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기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은 성균관대학 신소재공학연구실입니다. 세라믹 신소재를 이용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나노 단위의 이미지가 필요한 건 물론이고 물질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원자 현미경이 꼭 필요한데요. 소위 말하면 AFM에서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나노미터 수준이나 그보다 좀 더 큰 수십 나노, 수백 나노 크기까지 현재 소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도한 거는 기존의 기술로 측정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물성들을 AFM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측정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연구진들이 느끼는 파크 시스템스 원자 현미경의 장점은 측정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모듈 부분에 있어 다른 기기와의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AFM을 단순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AFM 모드를 개선하고 또 새로운 모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파크시스템 AFM 같은 경우는 다른 계측 장비, 측정 장비랑 잘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측정뿐만 아니라 좀 더 다른 연구까지 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파크 시스템스의 원자 현미경을 가지고 금속 물질과 바이오 물질 등을 합쳐 신소재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물질이 접합됐을 때 물질의 구조와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파악하는데 파크 시스템스의 원자 현미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노 소자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2차원 반도체에서 한 물체가 아니라 두 물체의 접합을 형성을 해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물체가 접합을 이룰 때 물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AFM을 이용을 해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 연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양한 제도의 기술력인데요. 이 기술을 이끈 사람들은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 자리를 거절한 세계적인 석학 유영국 박사가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3세대 현미경 사업을 일으키는 것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그리고 인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참여할 사람들을 주위에 둘러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저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어떤 건강한 균형을 위해서라도 제가 나서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인재로 2012년 나노 연구 혁신상을 수상한 조상준 박사를 들 수 있는데요. 2005년대에는 사실 그때 당시에 아직 원자현미경이 연구 분야나 이런 데 아직 약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 손으로 한번 직접 내가 쓰고 싶은 원자현미경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지금까지 2년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만족도, 이제 성취도 그런 거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제 초이스가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 현미경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닌 파크 시스템스. 매출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오롯이 기술력 하나만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기술특례 상장 기업인데요. 기술평가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기술을 전문가들로부터 심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 심사를 한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과연 세계적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임에 틀림없구나. 그래서 사실상 최고 점수를 준 겁니다. 트리플 A가 있긴 합니다만 그 만점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거는 뭐 사실상 줄 수가 없는 거고 더블 A가 거의 줄 수 있는 최고점인데 저희 회사는 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더블 A를 받았는데 그런 사례가 저희가 최초랍니다. 국내 유일 세계 2위의 원자 현미경 제조 기업인 파크 시스템스. 세계 1위가 되려면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첨단 기술에 의하여 제품의 성능이 좌우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 특성을 기반으로 그동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각 부문별로 전문 조직을 갖추고 각 부문별 역량을 좀 더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책임감, 성실성, 신뢰성 그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인재면은 얼마든지 할 일이 있고 환영합니다. 세계 최고의 원자 현미경으로 글로벌 나노 시장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파크 시스템스를 응원합니다. 중국에서 목화씨를 몰래 가져와 우리나라에 최초로 목화를 전파한 문익점. 그런데 문익점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기업인이다? 기술들을 보급했다는 점에서 기업인으로 보기에 손상이 없다. 단 10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조선의 산업혁명을 불러온 목화. 치밀한 네트워크 마케팅과 끊임없는 R&D에 의해 실현된 문익점의 목화 프로젝트. 저 씨앗으로 천을 짜야 우리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참 기업인의 모습을 보여준 문익점. 강소기업의 힘이다 100회 특집. 자랑스러운 기업인 문익점을 조명합니다. 창업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너도 나도 창업해라 그렇게 권하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Me to Life,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 남들이 다 선망하는 것만 쫓아갈 게 아니라 정말 없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 그게 창조적인 인생이고 정말 보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